시작하자마자 또 뭐 낚시 얘기, 뭐 다른 얘기, 모공 얘기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 주제 원래 하려고 했던 주제 좀 벗어나는 얘기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주제 얘기 별로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게 됐고 뭐 후회는 없어요. 후회 없고 어떻게 보면 원자력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좀 평탄한 그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91학번이라 IMF 직격탄을 맞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비정규직 생활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뭐 현역을 2년 만에 마친 관계로 그때 김영삼 정권 때 김영삼 그 정부가 92년 말에 제 기억에 92년 12월에 대선을 투표를 했었고 제가 첫 번째 대선 투표를 하자마자 1월 4일날 93년 1월 4일날 의상 플루스 입대를 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수부대를 가게 됐고 공수부대에 가서 26개월 그러니까 26개월 하고 일주일이죠. 1월 4일날 가서 3월 9일날 제대를 했고 저는 3월 9일날 제대하자마자 바로 그 옷 갈아입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수업 들으러 갔어요. 친한 친구한테 이제 뭐 수강 신청을 뭐 대신 해달라고 했었고 그렇게 해서 3, 4학년 복학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솔직히 1, 2학년 때는 뭐 연애질 하느라고 연애질 뭐 공부에 별로 관심 없었죠. 어차피 군대 갔다 올 건데 군대 가면 다 까먹을 텐데 뭐 지금 공부하나 뭐 이런 마음도 많았고 그래서 군대를 가야 되는 관계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공부를 하자 뭐 이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진짜 공부 거의 안 하고 놀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1, 2학년 때는 진짜 솔직히 학과 공부하려면 우리 다 원서 보면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남아서 과 친구들하고 동기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했죠. 1, 2학년 때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냥 밖으로만 나도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그 인터넷 동호회, 그러니까 그때 PC통신 동호회죠. 이런 쪽에 좀 활동을 좀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 친구들하고 친하기보다는 과 친구들하고 물론 안 친하겠던 건 아닌데 뭐 이게 좀 소수의 뭐 두세 명 이렇게 좀 그런 애들하고만 좀 친하게 지냈고 전체적으로 친하지 않았죠.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좀 성향이 바뀌면서 되게 내성적으로 살아왔는데 군대 가서 이제 남자들끼리 좀 이렇게 2년 넘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밖으로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네모 반장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리더 역할도 했던 거죠. 그런 거 하면서 좀 사람이 좀 저절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 통해서 저는 몰랐는데 군대 갔다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술자리에서 대학 동기가 우리 부산 출신인 뭐 우리 김호준이라는 동기가 아니 군대 가기 전에 너 새님인 줄 알았는데 군대 갔다 오더니 완전히 뭐라 그러더라 뭐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이. 그러니까 뭐 호걸이 돼서 왔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러니까 모임을 주도하고 모임을 이끌고 뭐 이런 뭐 하여튼 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이. 그러니까 새님에서 완전히 뭐 대장부로 뭐 남자 중에 상남자로 이렇게 완전히 업그레이드 됐다. 너 군대 잘 갔다 왔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가 얘기해 줄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친구 얘기를 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도 같더라. 그 이후부터 저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었던 대학 동기들하고 되게 좀 이게 좀 폭넓게 그 대인 관계를 좀 했고 어떤 특정 동기들보다는 다 친했어요. 다 대부분 친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 좀 많은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소수 사람들하고 사교 관계하는 것보다는 좀 폭넓게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있기 마련이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 더 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만 이제 어울리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다 이렇게 폭넓게 좀 사교를 하려고 하고 그건 지금까지도 계속 연속적인 것 같아요. 남들이 좀 이해를 못하지만 저는 뭐 그런 게 편하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 뭐 이렇게 끼리끼리 저는 어울리는 게 별로 안 좋아해요. 끼리끼리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남자들은 저는 그렇게 뭐 좀 그렇잖아요. 누구 왕따 시키고 누구 뭐 자기들끼리 몰래 만나고 이거 뭐 저기 상남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행위예요. 저 그것 때문에 동기들한테 뭐라고 한 적도 있어요. 대학 동기들한테 뭐 그렇게 숨기고 만나냐고 그냥 같이 만나면 되지.
솔직히 오픈해봤자 올 사람들 오고 안 올 사람들 안 오고 하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니들끼리 조용히 만나냐. 그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때 그 얘기했더니 그 듣는 그 친구도 같이 그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사회생활도 그렇게 했고 뭐 육아 얘기하다 또 빠졌는데 저 아버님이 가르침에 하여튼 뭐 그 너희 인생은 너희 책임이고 네가 열심히 해서 네 인생을 네가 앞으로 이제 가까워 가는 거기 때문에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신에 네가 책임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 교육 철학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이제 자라왔기 때문에 제 애들한테도 동일하게 왜냐하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집 애들은 부모가 무슨 과를 가라고 강의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전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그냥 알아서 하고 책임지는 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고 근데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고 책임지는 거니까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하여튼 항상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 되게 강했던 것 같고 뭐 직장 선택도 뭐 과 전공 선택도 학교 선택도 모든 게 제 몫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 형제는 그렇게 저희 부모님 밑에서 커왔고 제 자식들도 저는 그렇게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그런 얘기 꽤 한지 꽤 됐어요. 지금 이제 뭐 공부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알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아서 지금 뭐 자기가 외고라는 목표를 외고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되게 열심히 지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뭐 지난 주말에도 이 울산에 이제 6주에 대기 걸려가지고 가족들 내려오는 주였는데 딸은 시험 공부한다고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시험 준 줄 알았는데 이번 주도 아닌데요. 다음 주더라고요. 근데 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하여튼 미리 이제 주말에 공부 좀 해야 된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안 내려온 거예요. 본인이 판단해서 남아서 공부하겠다고. 그 토요일 날 하루도 아까운 거죠. 왜냐면 그날 또 보강하는 거 좀 빼고 학원도 빼고 내려오라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본인이 판단해서 자기는 이제 뭐 기말고사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고 진학하는데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본인이 판단해서 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시험 잘 안 봐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해서 남겠다고 하는 거를 제가 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하고 와이프만 내려와서 뭐 아주 잘 놀다 올라갔죠. 원래 당초는 토요일날 당일치기로 딸이 이제 대전에 있는 관계로 당일치기로 내려왔다 올라가려고 했는데 뭐 제가 꼬셨죠. 뭐 어차피 뭐 지금 가봤자 딸 잠만 잘 텐데 지금 가봤자 뭐 그러니까 잘 때 도착할 테고 뭐 내일 새벽에 올라가면 되지 않냐 딸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서 하여튼 뭐 일찍 잤고 한 새벽 4시 반인가 제가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4시쯤 깨워하고 4시 반쯤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딸 진짜 일어나기 전에 대전에 도착한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딸하고 아들 그러니까 지금 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 제가 보기엔 아직 이르게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워낙 조기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제가 보면 좀 애들이 불쌍하긴 해요. 그래도 지금 그나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그러니까 정말 학교에 제가 봐도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에 학원에 엄청 시달렸거든요 애들이. 근데 올해는 솔직히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한이었던 건데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집에 많이 있었거든요. 집에 줌으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뭐 어쨌든 간에 집에 많이 있었으니까 뭐 집에 있다고 뭐 일단 학교를 안 갔잖아요. 학교를 안 가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얘들 이제 학원은 다니는 입장에서 보면 학원 숙제를 할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죠. 놀면서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애들한테는 뭐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았던 시절 같아. 코로나가 학교를 안 가는 게 학교를 안 가고 또 학원도 안 가고 뭐 이런 시기들이 뭐 딱히 나쁘지 않았던 아이들한테는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뭐 고3이나 이런 뭐 수험생들한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저희 집 애들 뭐 중2나 초5한테는
그 이런 뭐 특별한 한 해 뭐 이런 게 언제 있었나요? 이런 거 없었죠. 저 때도 없었는데 그냥 저 때는 그냥 놀았죠. 저 때는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중3 때, 고3 때 그 특정 시기 때만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평상시에는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험 때만 되면 당일치기로 좀 이렇게 시험 중간고사 기간, 뭐 기말고사 기간 뭐 일주일 전에 이때부터 공부 시작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우리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 뭐 제 기억에는 고등학교 때 단과학원 몇 개 다닌 거, 영어, 수학, 그것도 잠시 그게 다예요. 그게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교육 같은 거 받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시절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때는 그냥 뭐 학력고사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학력고사만 잘 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게 단 한 번이라도 좀 뭐가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서 컨디션에 따라서 좀 이렇게 기회가 딱 한 번 저 같은 경우 지원해 놓고 경쟁률 보고 시험 봤거든요. 선전 후시험 학력고사 세대였고 아무튼 이게 진짜 오늘 왜 이렇게 활발한지 모르겠는데 위험할 정도로 뛰어다니게 너무 빠르게 우와 좀 내려가 있어. 하여튼 그래서 저 육아는 지금 아이들이 스스로 느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자기 이제 진로도 전공이나 자기 미래 이제 꿈이나 뭐 직업 같은 것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배웠던 그 철학 그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와이프도 뭐 저의 그런 생각에 크게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신 현재 이제 공부할 때는 현재 와이프의 고민은 아들이 너무 공부를 집중 안 한다 뭐 이거 고민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아들은 기본적으로 옆에서 이제 게임하는 걸 보면 머리가 기본이 되게 좋은 애예요. 머리가 게임 잘하는 애들 머리가 좋잖아요. 게임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남들보다 엄청 월등하게 게임을 잘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딱 게임을 시작해서 그 게임에 이제 좀 열심히 그 게임 몰두하다 보면 거의 끝판왕까지 가버리는 애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코딩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저랑 마찬가지로 컴퓨터 쪽에 IT 쪽에 좀 이렇게 되게 소질을 보이고 있어요. 소질을 보이고 있고 저도 솔직히 어렸을 때 게임 많이 했거든요. 게임 많이 했었고 한때는 진짜 뭐 프로그래머가 되려고도 했었어요.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 아들도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 세월이 지나서 뭐 나중에 이제 되니까 느낀 거는 아니 그러니까 공대를 가면 이공계를 가면 컴퓨터를 기본으로 쓰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한 프로그램 만들어 쓰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툴로서 이제 필요한 거지. 그거를 직업으로 삼기에는 제가 사회 나와서 보니까 IT 업종에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그 근무 여건이 상당히 열악해요. 프로그래머들 얘기죠. 프로그래머들 보면 맨날 야근이고 진짜로 주말에도 일하고 그것도 또 보면 수명도 되게 짧아요. 그 젊었을 때 머리 팍팍 돌아갈 때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 나이 들면 업체 차려야 돼요. 업체를 차리든가 하여튼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다 IT 소프트웨어 만드는 이런 것들은 다 아웃소싱 돼서 다 외주 주잖아요. 또 요새 보면 그 업체들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그 삶이 워라밸이 별로 좋지 않더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이제 제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요즘 애들은 뭐 장래 희망이 유튜버라면서 유튜버 뭐 구독자 100만 되고 뭐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그 취미 생활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편집해서 올리고 사람들한테 뭐 응원 받으면서 좋아요 받으면서 광고 수익으로 돈도 벌고 어떻게 보면 뭐 좋아할만 하죠. 제가 보기 좋아할만 해요. 구글이라는 곳에서 이제 뭐 그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또 구글이 그렇게 그러니까 유튜버 대박이 터진 거고. 하여튼 뭐 광고 수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유튜버가 좋은 직업이 근데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뭐 자기가 이제 장기인 어떤 뭐 취미라든가 아니면 자기 뭐 직업 이런 테마로 해서 유튜브로 이제 가는 거는 사회생활 먼저 해보는 게 맞지. 그냥
바로 유튜브로 들어가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모르죠, 또 세월이 흐르면 그런 게 또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는 게 트렌드니까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좀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저는 평범하지만 좀 자유롭게,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 결정하도록 저의 그 아버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지금 아이들 키우고 있고,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착해서 큰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아무런 집안에 뭐 우환 같은 게 없습니다. 뭐 진짜 되게 행복해요. 우리 가족들. 뭐 와이프가 조금 학교 그 교사 생활이 좀 힘들어서 지금 그 재단 내에서 좀 다른 학교로 좀 옮겨 보려고 이제 그런 거, 와이프가 좀 이제 워라밸이 안 좋아서 좀 정신적으로 좀 학교 업무가 너무 바빠서 힘든 거 빼고는 애들도 뭐 잘 지내고 저도 잘 지내고, 경제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건강도 다 문제 없고, 저희 양가 부모님들 다 건강하시고, 하여튼 아주 평온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제가 해피라이프를 산다고 소울맨스 해피라이프라고 이제 그 채널명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 이제 육아 철학 아니면 뭐 교육 철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들은 간간히 또 할 기회가 있겠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